쭈프라 김프리 쇼! 네, 주프라입니다. 김프리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최근에는 아니고 한 4회 정도에 달린 댓글인 것 같은데 원래 저희가 주프라 김프리 쇼가 오프라 윈프리 쇼를 좀 본따서 그렇죠. 어느 분이었죠? 강영섭님이 제 음감해 보시고 이름을 네이밍을 지어주셨었는데 다른 댓글에 보니까 저희를 그 CCM계 이동진 임진모다라고 했는데 누구 하시겠습니까? 저 이동진 해야지. 제가 임진모 선생님을 한 2번 정도 뵌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전에 홍대 쪽인가 어디 쪽에서 뵌 적이 있는데 인터뷰도 한 적이 있고. 와. 그래서 저도 이동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동진, 주동진, 김동진? 네. 네, 두동진 쇼입니까? 두동진 쇼. 자, 앞으로 그렇게 불러주시고요. 자, 오늘은 저희가 김성호 2집 1991년도 발매된 우리는 빛을 따라가야 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앨범을 못 들어보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꽤 많이 계실 것 같고 계실 거고요. 사실 김성호가 누구지? 라고 할 만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혹시 몰랐던 분들은 정말 강추해드릴 만한 그런 곡들과 앨범들이거든요. 한번 소개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렴풋이 기억하셨던 분들은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호 1집은 1989년에 그러니까 오늘 소개할 이 앨범 2년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1집 앨범 타이틀곡은 회상이라는 곡이거든요. 자, 오늘 건반을 좀 갖고 왔습니다. 바람이 없이 불던 날이었지 그녀는 조그만 손을 흔들고 가사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후렴이 때로는 눈물도 흘렸지 이제는 혼자라고 느낄 때 뭐 이런 노래입니다. 이 회상이란 곡이 엄청나게 떴죠. 제 기억에 제 고등학교 때 저도 이 곡 뭐 너무 좋아하는 곡이고 근래에도 자주 듣진 않지만 라디오 듣다 보면 한 번씩 나와요. 아직도. 그래서 정말 명곡이고 그리고 이 앨범에 요즘에 시대 감수성에 조금 안 맞는 노래지만 웃는 여잔 다 이뻐. 그런 리라는 몰라. 아니 아까 잠깐 저희가 노래를 불러봤는데 김성호님 목소리랑 좀 비슷하세요? 좀 그런가요? 네. 그 부르는 풍이 있으세요.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자, 이런 1집 앨범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이 이전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1978년도에 블루 드래곤이라는 멤버로 제1회 TBC 해변가요대회에 출전해서 장려상을 타셨다고 해요. 근데 이 대회가 굉장히 재밌는 게 참가자들을 보면 개그맨 주병진 씨 아십니까? 네, 주병진. 주병진 씨가 이 대회에 참가했었고요. 또 활주로의 배철수 그리고 블랙 테트라의 구창모 이름들이 거창하죠? 그냥 이름만 대면 그냥 네, 이런 분들이 참가했고요. 여기 지금 나온 활주로의 배철수, 블랙 테트라의 구창모는 이후에 이제 배철수 씨를 중심으로 송골매라는 팀이 만들어지죠. 거기에 구창모 씨가 나중에 영입이 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성기 때 송골매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앨범 발매 한 10여 년 전쯤에 밴드로 대회에 참가했었던 그런 이력을 갖고 계십니다. 이 앨범, 2집 앨범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얘기해 봐야 될 부분이 가수보다 더 뛰어난 작곡자시거든요. 어마어마한 곡들을 굉장히 많이 만드셨어요. 저희가 뭐 이렇게 느낌만 살짝 내지만 여기 이제 막 사운드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잖아요. 우리 박보민 PD님이 해주실 건데 가장 유명한 곡 중에 하나, 5손가락의 풍선. 여기 막 지금 막 폭죽 터지면서 막 티나가버리고 막 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앞부분, 벌스 부분의 가사를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한번 좀 들려주세요. 내 어릴 적 꿈은 노란 풍선을 타고 다시 할게요. 자, 내 어릴 적 꿈은 노란 풍선을 타고 하늘 높이 나르는 사람. 제가 이 가사와 이 코드 진행을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사실 이게 후렴구가 아주 신나고 멋진 노래잖아요. 부분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고 5손가락을 잠깐
말씀드리면 다섯 손가락 1집이 1985년도에 발표됐어요. 그래서 새벽기차가 타이틀이었고 또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이런 곡들이 1집에 들어있었고 그 이듬해인 86년에 이제 다섯 손가락 2집이 발표가 되는데 그 앨범에 수록된 곡이 바로 이 풍선입니다. 우리 김성호 님이 작곡하신. 뭐 풍선은 모를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음원 같은 거 할 때 되게 또 많이 부르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리메이크도 많이 됐죠. 어느 팀이 리메이크 했었죠? 가요 안 들을 때 리메이크 됐나봐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노래 박성신의 한 번만 더. 이 노래 아십니까? 그럼요. 박성신 씨의 대표곡인데. Hey, 한 번만 나의 눈을 바라봐. 그대의 눈빛 기억이 안 나. 1992년에 발표된 박준하 앨범에 수록된 너를 처음 만난 그때. 아주 또 명곡이죠. 이게 그때 굉장히 화제였던 이렇게 드라마 무동인의 집. 맞아. 무동인의 집이라는 그 드라마의 주제곡이었습니다. 가르쳐 줄 수는 없을까? 내가 정말 살아있다는 걸 느낀 건 너를 처음 만난 그때라는 걸. 좋습니다. 자, 이런 곡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94년 발표된 곡인데 이 세상에 내가 있고 나를 아시죠? 아, 그럼요. 나는 문제없어. 황규영의 나는 문제없어. 이 곡도 우리 김성우님. 사실 나는 문제없어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노래 분위기는 사실 되게 딴딴한데 그 담아내는 이야기가 저는 나름 되게 건강한 어떤 복음적인 이야기가 담겼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김성호 씨가 만든 곡인지 모르고 들었던 시절인데도 사실 이 노래는 뭐가 있다 생각을 했는데 가사는 아마 아닐걸요? 아, 그런가요? 아, 그러네요. 황규영 씨 그쵸. 자, 이거 없던 걸로. 자, 이거는 재밌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찬바람이 불면, 나는 외로움 그댄 그리움 등. 저 너무 좋아했어요. 네, 저희가 지금 언급한 곡들이 그냥 뭐 앨범에 어떤 삽입된 수록곡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곡들이어서 어마어마한 작곡가십니다. 어마어마한 저작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런 그 수많은 히트곡들의 작곡자시기 때문에 2016년 12월에 불후의 명곡 주인공으로 김성호 편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막 검색해 보시면 그때 출연자들이 김성호님의 그 노래들 가지고 경연했던 영상들이 있거든요.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찾아서 보겠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저처럼 교회만 다니고 가요를 잘 안 불렀던 입장이라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 이름인데 찾아 들었던 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정도의 가요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정도로 유명한 아주 능력 있는 작곡가셨다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2집 우리는 빛을 따라가야 해 라는 제목인데요. 정규 앨범 1집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상이라는 곡이 담겨있는 정규 앨범 1집을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 뜬금없이 2집을 이런 가스펠 앨범을 발표하신 거예요. 당시에는 CCM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스펠, 복음성가 이 정도였는데 근데 사실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1집 정규 앨범을 발표했는데 그리고 또 나름 히트도 쳤는데 그러게요. 2집을 갑자기 가스펠 앨범을 정규 앨범으로 낸다. 굉장히 좀 특이했고요. 사실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92년도인데요. 015B가 3집까지 발표한 후에 015B 가스펠 힘이라는 그런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고 집에 있어요. 집에 있고요. 뭐 좀 이따가도 그런 얘기를 나누겠지만 사실 015B 엄청난 인기팀이잖아요. 거기서 가스펠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진짜 넘어간 줄 알았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 음반을 사서 들었지만 원래 015B의 핵심 작곡자는 정석원 씨잖아요. 근데 그땐 조영곤 씨가 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마 신앙적인 그 축이 돼서 물론 번안곡으로 유명했던 날마다 이런 곡도 있긴 했지만 사실 자작곡으로서 기억나는 곡이 크게 없을 정도로 일반적인 015B 정규 음반 다른 음반에 비해서 가스펠 음반으로서의 조금 어필되는 게 좀 떨어졌는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웠죠. 그런데 사실 김성호 씨가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가스펠을 하셨는데
담아내는 곡들이 아주 들으면 네.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앨범의 날마다라는 곡이 타이틀이었는데 이 곡도 좋았고요. 근데 저는 그때 창작곡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번안곡이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 앨범에 보면 윤종신 씨가 부른 나의 참는. 그것도 번안곡이잖아요. 네, 이거 워낙 유명한 곡이니까. 아무튼 요즘에 이 곡은 유튜브에 음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의의가 있는 2집 우리는 빛을 따라가야 해. 이 앨범을 통해서 널리 알려진 곡이 있습니다. 그 사랑 어디서 오는 걸까? 타이틀곡이기도 한데요. 이 곡을 비롯해서 총 8곡이 담겨 있고요. 러닝타임 한 30분 네, 정도 그렇게 되죠. 길지 않죠. 네. 김성호 하면 사실 회상도 그랬고 그 사랑도 그렇고 이 이후에 또 많이 알려진 곡들도 그렇고 발라드 가수로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1, 2, 3집 앨범들을 통틀어서 들어보면 굉장히 다양한 장르들이 나름 담겨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밴드로서 음악 활동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음악적으로 다양한 것들을 풀어낼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사실 들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음악적인 다양한 시도가 가장 많았던 앨범이 저는 2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이 앨범. 무슨 내가 이 앨범을 통해서 어떤 막 음악적인 시도를 한번 해봐야지. 뭐 이런 의미였다기보다는 이 앨범은 다른 앨범에 비해서 담으려는 메시지가 분명했잖아요. 복음적인 메시지. 아, 내가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최고의 그런 장르, 최고의 표현 방법으로서의 음악을 사용하겠다라는 아마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한 편의 이야기를 보는 그 30분 동안 기승전결이 느껴지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한 곡 한 곡을 따로 이렇게 좋게도 만들지만 전반적으로 그 8곡의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이 이야기에는 이런 스타일이 필요했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조금 파격적인 어떤 시도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저희 맛 좀 볼까요? 그대는 나에게 말이 없지만 미소도 손짓도 하지 않지만 자 이렇게 되고요. 후렴 그 사랑 어디서 오는 걸까 그 사랑 내 마음을 비추네 이런 곡입니다. 이거 거의 전 예배곡 같아요. 후렴은 좀 같이 이게 되거든 분위기가. 근데 저는 이 곡을 처음 들을 때 후렴은 약간 이때 이제 최덕신 스타일의 목소리를 좋아했는데 네. 이 후렴을 노래할 때 가창에서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코맹맹이니까. 그래서 좋아했고 저도 이 곡에서도 벌스 부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가사와 멜로디와 이게 되게 이 감성적이고 사람의 이렇게 막 마음을 이렇게 후벼파는 어떤 애절함 막 이런 게 네네.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했던 곡입니다. 이 곡 어떠셨어요? 예전에? 저 사실은 이렇게 먼 기억이지만 제가 이거를 어떤 CCM으로 이렇게 그렇게 접했던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방송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을 라디오에서.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조화문 씨 그 내 아픔 하시는 당신께도 그랬지만 제가 약간 그런 촉이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 이거 약간 찬양 같은데? 근데 그 당시의 발언으로 찬양 같은데? 이거 복음성가 같은데? 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런 의도로 나온 음반이더라고요. 사실 내용에 뭐 주님, 뭐 교회 뭐 이런 얘기 없거든요. 없는데 뭔가 그 사랑 어디서 오는 걸까 하는 요 이야기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막연하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맞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언제 접하셨어요? 이 노래 나왔을 때 얼마 안 돼서 저도 라디오에서 그러니까 일반 가요로 들었는데 이건 일반 가요가 아닌데 저도 그렇게 해서 이 테이프를 아마 사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테이프 사서 듣고 깜짝 놀랐죠. 이제 저희가 이후에 몇 곡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 아마 나중에 이제 찾아서 들어보시면 이게 음원으로는 사실 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원사에 뭐 권리 문제로 뭐 이렇게 막혀 네. 요것만 딱 없어요. 이 집만 없어서 네, 저희도 사실 그 음원 소스가 없다가 유튜브에 이제 어떤 3월 분께서 말에 저희가 3월 이걸 말에. 준비할 때쯤에 전곡을 유튜브에 올려놓으신 분이 계시니까 저희가 링크를 본문에 달아놓겠습니다. 이후 곡들은 한 곡 한 곡씩 짧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곡들은 사실 장르적으로 굉장히 한 곡마다 독특함을 담고 있어서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죠. 사실 그 네. 담아내는 편곡이나 그 악기 사용이 맞습니다. 굉장히 이 건반 하나로 서 할 수 있는 네, 게 아닌데. 그래서 지금 이제 소개해드릴 곡은 우리 박범은 PD님이 폭죽이랑 막 이렇게 음원이랑만 해서 나올 거고요. 자, 이번 트랙에 있는 곡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입니다. 저 이 곡을 처음 들을 때 와,
내가 가사를 쓰고 곡을 붙일 때 고민을 늘 하게 되잖아요. 이 멜로디가 이 가사를 가장 잘 표현한 곡일까? 그런 고민을 하는데 이 곡을 들으면서 이 가사는 이 멜로디를 만나야만 했구나. 그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 굉장히 인상적인 곡이었어요. 물론 뒤에 곡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가사와 멜로디의 혼연일체된 모습. 이 노래 이야기 자체가 송정미 사모님 음반에 번안곡으로 들어있던 그들은 모두 주가 네, 필요해. 네.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해요. 맞습니다. 눈을 감고 걸어가는 그 사람, 아무 말도 들으려고 안내 뭐 이러면서 사람들의 그 어떤 방황하는 것들, 사실 요 곡뿐만 아니라 몇 곡에 걸쳐서 그런 네. 이야기가 다뤄지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다루는 CCM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예. 그죠?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풀어가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3번 트랙에 있는 그 앨범 제목과 같은 우리는 빛을 따라가야 해. 사실 이게 전반부는 랩인지 읊조림인지 모를 온 세상이 화려해지고 사람 정말 이런 식으로 나가요. 나름 이 앨범에서 또 파격으로 느껴졌던 곡이기도 합니다. 네. 뭐 랩 기억하시는 곡 있으세요? 이거 랩 초창기 랩 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제가 외우는 랩은 딱 두 개거든요. 서태지의 난 알아요. 신해철의 안녕. Many guys always turning around. I'm so tired of them. 와 진짜 오랜만에 들어요. 그런 류의 이 랩인지 읊조림인지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되게 랩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데 뭔가 이렇게 나레이션 같기도 하고 정말 좀 전에 들려드리면서 온 세상이 화려해지고 약간 기이해요. 뭔가 뭐 좀 디스토피아를 그린 것 같은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스타일인데 이제 멋진 곡이라고 어렸을 때 느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트랙. 이 또 곡이 기가 진짜 막히죠. 문제곡입니다. 마음을 열지 않을래. 초반부에는 마치 어떤 성가곡을 연상시키는 올겐 연주가 뒤에 쫙 깔리면서 음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후반부에 딱 들어가면요. 이렇게 커튼을, 장막을 쫙 풀어헤치면서 이렇게 빛이 쏟아지는 지금 그런 게 막 나오고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음악적으로 표현이 되면서 마음을 열지 않을래 하잖아요. 전체 8곡 중에 이게 가장 마지막 그 연주곡 빼고는 노래곡으로서는 가장 짧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좋았던 게 이 앞에 1번, 2번, 3번 이 이야기들이 쭉 흘러가면서 3번에서 우리는 빛을 따라가야 해라고 이렇게 딱 쳐준 다음에 그리고 사실 뒷부분에 힘이 이렇게 팍 빠지면서 성당에서 미사 드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되면서 마음을 열지 않을래 이렇게 나가다가 빵 치고 나오면서 이렇게 엄청 터트린단 말이에요. 근데 가사도 짧고 한데 그 마음을 열지 않을래 하는데 열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잔잔하게 갈 것 같거든요. 마음을 열지 않을래? 막 이런 느낌? 친구야 마음을 열지 않을래?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정말 그 영혼에 대한 그게 있는 거예요. 간절함. 불령의 열정이 있으니까 맞아요. 마음을 열지 않을래? 막 이런데 전율이 꼭 깔아주십시오 BGM. 마음을 모아서 정말 강추하는. 이거 정말 곡 중에 강추해요. 이건 정말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찌릿찌릿함을 느꼈던 그런 곡이에요. 그러니까 이 김성호님이 곡마다 멜로디를 쓰실 때 그 한방 훅, 우리 그게 소위 있어요. 훅이라고 훅이 하잖아요. 있어요. 그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히트곡들을 만들어내셨겠지만 이 가스펠 앨범 안에서도 이 메시지와 단어를 표현하는 데 가장 적절한 멜로디들을 찾아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마음을 열지 않을래? 라고 이제 가사가 주어졌어. 그러면 마음을 열지 않을 뭐 이런 식의 뭔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갈 것 같잖아. 구려 좀 약간. 그리고 한 곡 더 소개를 해드리면 5번 트랙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곡입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가사가 담긴 곡인데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들었을 때보다 이후에 그리고 최근에 다시 찾아 들으면서 더 좀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곡이에요. 어떤 가사를 담고 있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아 행복한 사람들아 잿빛 하늘 속에도 우는 형제가 있네. 사랑하는 사람들 서로를 사랑하자. 사실 서로 사랑하자라는 메시지들은 많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와 관련된 노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곡이 그런 곡이었던 거예요. 근데 모르고 그냥 흘러서 듣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듣다 보니까 너무 인상적으로 다가온 것 같았어요. 어떠셨어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CCM만 전문으로 하는 사역자들 아티스트들도 가사가 되게 이렇게 예배당 안에 머물 때가 많잖아요. 근데 김성호 씨가 나는 CCM 아티스트요 이렇게 해서 찬양 사역자로 뭔가 음반을 내신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곡 한 곡에 담겨지는 그 어떤 구령의 열정이나 그 복음의 필요성, 유혹과 또 막 그런 죄에 물들어가는가 막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적나라하게 담으면서 던지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께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루는데, 이렇게까지나 잘 어떤 복음적인 이야기를 담아내는 CCM 아티스트들이 몇이나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오히려 가사 하나하나를 보면서 음악적 그런 시도나 완성도를 떠나서 그 좀 전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도 사실 그 뒤에 얘기도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 사랑에 대한 얘기가. 저는 그런 가사 자체가 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추천해드리는 앨범 바로 이 앨범이고요. 이후에 김성호님은 5집까지 발표를 하십니다. 그리고 회상과 함께 김성호 하면 딱 떠오르는 곡이 한 곡 더 있거든요. 제목 되게 긴 곡.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그녀는 너무나 눈부신 모습을 하고 있었죠. 뭐 이런 곡입니다. 이 곡이 이제 94년에 3집 앨범을 통해서 발표가 되면서 김성호 스타일의 서정적이고 예쁜 발라드 곡이 한 번 더 크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3집 중에 7번 트랙을 보면요, 문득 바라본 하늘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곡이 또 신앙적인 고백을 담은 곡이에요. 그래서 가스펠 앨범을 낸 이후에 다른 앨범에서도 한 곡을 또 이런 곡을 삽입을 하면서 본인의 그런 고백들을 계속 담아냈다는 것도. 그렇게 얘기하시던가요? 그렇게 얘기는 안 했는데 제가 보니까 느낌적인 느낌. 네, 느낌적인. 제가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김성호 씨, 난 아닌데. 그리고 3집에서는 개인적으로 2번 트랙에 있는 너를 위한 이기심으로라는 곡이 있거든요. 이 곡 정말 멋있는 곡이에요. 그래요? 예, 그래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교수로 또 재직 중이신데 정확하게 근황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뭐 SNS도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정보를 찾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 보시고 아시는 분이 계시면 또 좀 근황을 그러게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저희들은 이렇게 오랜 팬으로서 물론 다른 분들이 김성호님의 곡을 부르고 리메이크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목소리도 되게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도 뭔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CCM으로 후속 음반이 또 하나 나와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 곡들을 쓰셔서 좋은 후배들한테 이렇게 좀 부르게 내어주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대중가요 가수들이 수많은 이런 복음적인 내용을 담은 앨범들을 발표해 왔습니다. 네, 시도를 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메시지적으로나 어떤 의미적으로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 있는 앨범이 저는 김성호 2집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악을 미리 알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셨던 분들은 한번 이후에 들어보시면 좀 새롭게 와닿는 그런 앨범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모델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CCM을 전문적으로 하는 아티스트들이 음악적으로도 이렇게 완성도 혹은 다양한 시도들도 필요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담아낸 어떤 해석하는 그 좀 분명한 자기 이야기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거 세상 가수인데 꽤 했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 정도로 CCM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게 했고요. 그래서 좀 뭐 아티스트들, CCM 아티스트들이라면 한 번쯤 좀 들어보시고 이 이야기의 어떤 흐름들 같은 거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전에 언급하지 못했지만 마지막 그 8번 트랙이, 마지막 끝곡이 그 122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연주곡으로 끝나는데 들으면 아실만한 참 반가운 신도요. 지금은 참 반가운 성도요라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예전 찬송가나 지금이나 똑같이 122번이더라고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 사랑을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걸로 이야기가 가다가 마지막엔 참 반가운 신도요 이렇게 맞아들이는 장면으로 끝나버리니까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푸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네, 그런 면에서 참 좋았습니다. 네, 좋은 앨범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김프리님이 모창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프라 김프리 쇼! 떴죠. 제 기억에 제 고등학교 때 축제가 있었어요. 학교마다 축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무슨 반 그 동아리들, 그때는 사실 동아리라고 안 하고 서클이라 그랬는데 그 이렇게 서클 발표회들이 있으면 그 시간마다 스케줄 보고 막 다니면서 구경한단 말이에요. 이 통기타 반인가 어디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느 반을 갔을 때 그 형들이죠. 아마 투기타로
확 뜯으면서 바람이 몹시 불던 그걸로 전 처음 들었어요. 근데 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삐끗해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했던 기억까지 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처음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멋있었어요. 쭈프라 김프리 쇼!